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접수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스타분들 톡스타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톡스타 홈페이지까지도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1부에서는 많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투자와 관련해서 증권스쿨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코너명에서도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교육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증권스쿨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기 침체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인플레이션, 2번 디플레이션, 3번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3개의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니까 2부 퀴즈 열심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 유료방 일주일 무료 이용권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너 증권스쿨 코너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두 분의 스타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첫 번째 스타분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본 스타님.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성배 스타님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프로필 먼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바닥권 종목과 정확한 타점의 종목을 발굴하는 이성배 스타입니다. 네, 실물이 훨씬 멋지신 우리 이성배 스타의 프로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증권스쿨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김본 스타의 주제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뭐 일단 주제 얘기 드리기 전에 네. 저도 빨리 저거 찍어야 되겠네요. 네, 멋있는데 이거. 네. 프로필이요? 네, 일단 프로필 저도 꼭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이게 개편 첫 시간이잖아요. 네. 개편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기초적입니다만은, 이거를 약간 개념을 잡는데 좀 많이 사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한번 반성 한번 해보면서 이걸 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 그렇게 좀 장담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뭐든지 좀 기초가 탄탄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김본 스타와 함께 지금부터 주식 초보 분들을 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백투더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게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니까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첫 시간이니까 이거 레전드로 남을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이거 접니다. 저예요. 예. 뽀샵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좀 오래됐어요.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 좀 많이 쪄가지고 이때 참 괜찮았네요. 제가 봐도. 예, 저는 이제 양력이 뭐 이렇습니다. 은행 근무했었고요. 증권사에 있었고 연기금 투자전략팀에 좀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있고요. 제가 가장 가장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양력은 요겁니다. 톡스타 김보 활동 중이고요. 서울예TV 글로벌 투자상품 애널리스트 해설위원 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출연했는데 지금 출연 안 하니까 지울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출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서울경제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증권 자격증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뭐 이거 따기 쉬워요. 따기 쉽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증권투자 상담사, 상품 투자 상담사, 그다음 투자자산 운용사, 요거 따려고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거 좀 고생 많이 했고요. 요것도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CFA 레벨. 근데 이거 레벨 3까지 따야 소용 있는 거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레벨 1 해가지고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백스업 베이직인데요. 제가 이때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2008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8년이거든요. 자, 이때 하필 증권사에 갔습니다, 제가. 그 좋을 때 안 가고 증권사를. 이렇게 화랑일 때, 뭐 이때는 대학생이어서 제가 못 갔고요. 이렇게 화랑일 때 다 냅두고 2008년에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2008년에 다들 아실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없어요. 저라고 별 수 없고, 가장 우리 오늘 이제 별톡방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식 영화 추천을 하던데, 제가 빅쇼트. 실제 빅쇼트에 나오는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리먼 브라더스 투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아무 일도 없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그 밑에 뭐가 나오냐. 리먼 브라더스 주가 개장 1시간 만에 반토막. 이런 뉴스들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대폭락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차트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얘기 드리기 쉬운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맞을 때가 있다. 이렇게 엄청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만약에 내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2008년 딱 차트 보시면 돼요. 월봉으로. 거래량도 정확하게 헤드앤숄더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일단 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이때 하필 증권사에 근무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증권사에 오래 못 버텼어요. 그래서 그냥 제 흑역사인데 일단 오래 못 버텼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 하락, 이 반토막 났을 때 이때 저는 정말 자산가들이 앞자리가 바뀌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게요. 2008년과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전체 재테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만 죽어라 막 이 종목이 좋네 저 종목이 좋네 막 난리잖아요. 그게 수익률을 엄청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뭐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처럼 이때 내가 에셋 클래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때 주식 하신 분 어떻게 됐겠어요? 한강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한강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을 거고요. 만약에 채권 들어가신 분은 해피했을 겁니다. 바닥이 언제 내가 주식 다 사버리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바닥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면 기회가 상존을 합니다. 이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국민주 하이닉스. 이때는 SK라는 글자가 안 붙었어요. 하이닉스. 자, 지금 영업이 엄청 나잖아요. 이때 2008년 1년 동안 SK 하이닉스는 적자 4조를 봤습니다. 곧 내일 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망한다 생각하고 유상증자 했는데 그때 유상증자 가격이 아직도 기억해요. 6,800원이에요. 68,000원 아니에요.
2,800원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꼭지 안 물리고 이때 유상증자 받아서 지금까지 있었다? 10배죠? 그쵸?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셋 클래스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옆집 아줌마가 돈 벌었다고 와서 뛰어와가지고 내가 나도 주식할래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먼저 제가 커리큘럼 얘기 드릴게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할 거고요. 오늘 시간 할 거고요. 시간 모자라면 더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상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식이란 무엇이냐 개념 잡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증권사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를걸요? 네, 증권사의 본업은 뭘까요? 이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거고요.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 기다리겠죠, 이거? 근데 이게 제일 짧아요, 사실. 저 별로 길게 안 할 거거든요. 네. 특히 기술적 분석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이거 거의 안 할 겁니다. 제가 할 거는 주로 이거를 할 거예요. 경기순환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쉽거든요, 재무제표로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물론 어렵게 보여요. 근데 왜 어렵게 보이느냐? 이게 너무 쉽게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너무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회계사분들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예. 그분도 밖으로 안 뺏으려고 이제 되게 어렵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리고 각 주제별 심화 과정을 할 건데 이거는 오프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 네, 지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 계기들 한번 제가 이거는 그 주변에 한번 제 경험담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예. 옆집 또는 지인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더라. 이 얘기 들으니까 왜 하냐? 배 아프거든요, 일단. 배가 무지하게 아파요. 야, 내가 쟤보다 똑똑한데. 내가 해도 돈 버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항상? 우리 항상 이때 얘기하죠. 항상 이때가 꼭지예요, 꼭지. 이때가. 예. 이때 상투 잡는 겁니다. 상투 잡는 거죠. 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할 곳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우리나라에서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집값 비싸잖아요. 대출 받고 한 다음에 젊을 때 죽어라 일만 해요. 일만 하고 돈만 죽어라 모아요. 돈만 죽어라 모으다가 집값 대출로 나가고 금융비용 다 나가고 나중에 돈 모이기 시작하면 나이가 어느 때냐? 40대 후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럼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투자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때예요. 이때는 주식 투자를 아주 위험한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이 때부터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조급하니까.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20대 때부터 주식 투자한 사람 20년 하면 장기 투자 하나씩 걸립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20대들은 지금 당장 지금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예, 그래서 누가 돈을 줘야지 뭐 주식 투자를 하죠. 일단 돈이 남아야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뉴스에서, 경제방송에서 주식시장이 좋다고 한다. 예. 이거, 아까 똑같아요. 1번, 아까 이거하고. 이때가 언제예요? 상투. 예. 항상 좋다고 해요. 매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일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2008년에 리먼 파산 직전까지 좋다고 했어요. 계속. 괜찮다고. 예, 제가 아까 경험담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증권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실황중개 회의에서, 지금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차트 봤는데, 리버물에서는 반토막 나 있어요. 곧 상패.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반토막에 반토막.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코스피 전 종목 하한가.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저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싶어요. 2008년을 경험하신 분하고 경험 못한 분하고. 왜냐면 전 종목 하한가를 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전 종목 하한가
아침에 개장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너무 편했어요. 지금 다 직원인데 놀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편하긴 했는데, 물론 그 앞에 제 고객분들은 저기 인상 찍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너무 폭락하니까 나중에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집니다. 왜 화기애애지냐? 다 한가 가는데 내 건 한가 안 가면 화기애애져요. 기분 좋아요, 되게. 이제 거의 이제 반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죠, 그때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8년을 경험하신 분들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코스닥의 닷컴 버블일 때 주식 투자를 경험하신 분하고 경험 못하신 분하고 물론 그 차이도 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뭐 많아요. 뭐 새로운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15방 연속 가고 막 그런 종목도 막 20, 30개 쏟아져 나왔거든요. 매일같이. 자고 나면 상한가. 내가 뒤에 닷컴 붙었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 기업인데 상한가 5방 이상 안 가면 이 종목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여튼 2008년을 경험하신 분들은 최소한 리스크가 얼마나 주식이 위험한지는 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부터. 자, 주식 투자하는 이유예요. 제가 딱 3개 적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있으면 문의 주세요. 제가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 제 사비로 기프트콘 한 10만 원 쏴드릴게요. 이거 말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제가 왜 배당을 첫 번째로 적었냐? 주식 투자할 때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냐면 배당을 먼저 받는다라고 배당이 먼저라고 항상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배당을 먼저라고 개념을 잡아야 실적을 봅니다. 실적을. 왜냐?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꼭 우리나라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뭘 봐요? 시세 차익을 먼저 봐요, 항상. 항상 시세 차익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는, 나는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균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경영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거리가 먼 얘기죠, 그쵸? 예, 우리가 굳이 뭐 회사 인수하려고 뭐 주식 투자 하진 않잖아요. 일단 요 3가지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 말고 뭐 투자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금수저가 아니라면 자본 조달 방법 2가지. 물론 이렇게 전제를 달았죠. 금수저면 뭐 돈을 굳이 조달할 필요 없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좀 주실래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면 그래 세금은 내고 줄게. 탈세하면 안 되니까 양도세 내고 이렇게 주시겠죠? 예, 근데 우리 금수저가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자본 조달 방법. 금수저가 아닌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수익이 날 때 배당금 지급 의무가 있고. 이자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 투자한 거기 때문에. 투자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너 좀 투자 좀 해볼래? 근데 그 사람한테 이자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익이 날 때는 뭔가를 줘야 되겠죠? 이건 이제 자본계정의 꽃입니다. 자본계정이라는, 그러니까 회계상 자본계정인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대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데, 수익이 날 때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죠. 예. 수익 나면 다 내 거죠. 은행이 다 갑자기 그러진 않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줬다고, 야, 너 돈 빌려줬는데 수익 많이 났으니까 좀 더 줘. 그러지 않죠? 그랬다 그 은행 큰일 나죠. 예. 부채 계정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봐야 되는 건 뭐다? 요거 위주로 간다, 지금. 예.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보기 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쉽게 해보자고요. 자, 여기 A를 우리 민재 앵커님이라고 할게요. 네. 민재 앵커님. 자, 네. 민재 앵커님, 혹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저요? 네. 네. 어떤 사업 하고 싶어요? 저 카페 하고 싶네요. 카페. 자, 네. 카페. 자, 카페 하겠습니다. 카페. 네. 자, 카페. 24 말고 카페 2+ 할게요. 이렇게 네. 이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카페를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주식을 한 100주 발행해서 하나 회사 법인을 만들고, 그럼 총 주식수가 100주죠? 총 자본금 얼마예요? 주당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에요. 제가 미리 다 계산해놨어요. 이거 산수만 잘하면 돼요. 산수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1년차 지분율은 어떻게 되냐? 100%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혼자 하니까. 혼자 대주주예요.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1년차 이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자, 그럼 2년차로 들어갑니다. 2년차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단 극적인 재미를 좀, 드라마적인 재미를 좀 넣어보자고요. 자, 친구인데, 남자친구로 할게요, 이걸. 남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좀 사업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랬죠. 그래, 돈을 빌려줄게, 이자를 줘. 그래, 빵 한 대 맞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해줘야지, 당연히. 그래서 투자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주식수를 늘렸습니다. 주식수 늘렸죠. 300주, 100주.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친구인데 이건 여자라고 칠게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여자라고 칠게요. 자, 그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100주. 자, 주식수가 100에서 500으로 늘었죠, 주식수가. 100에서 500으로 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유상증자라 그래요. 유상증자. 잠깐만요. 화면이, 이상하게 왔네요. 자,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납입하고 하는 거니까. 자, 2년차 지분율 보면 60, 20, 20, 총 100%. 자, 근데 1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쳐봅시다. 10만원씩. 자, 총 배당금이 8만원이면, 자, 유보율이 20%다. 유보율이 20%면 80%를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당금이 8만원이면 우리 민재앵커님이 48,000원 배당 가져가고 남자친구 16,000원, 남자친구의 여자 사람 친구는 16,000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겠죠? 그럼 총 8만원. 예. 자, 여기까지는 뭐 해피엔딩이에요. 해피하죠, 여기까지는? 예, 해피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사업이 잘 돼요,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니까, 카페 이플러스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주식수가 쭉 늘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상증자라고 한다고 얘기 드렸죠? 자, 이제 동생, 지인, 뭐, 다 처음부터 끌어모아서 이제 막 돈 끌어모아서 사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 주식수 이렇게 늘었죠? 일단 배당금이 3년차 이익 이 정도 나왔어요. 유보율이 80%. 자, 그러면은 총 배당금은 배당률이 20%니까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을 받겠죠, 이렇게. 이렇게 배당받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때 차 사야 되는데. 차 살려고 그랬는데 돈을 좀, 배당을 다 전체 주지 왜 유보를 많이 하니까 배당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립자, 우리 민재앵커님한테 남자친구가, 야, 배당 좀 많이 줘. 그랬더니, 이거 더 투자해야 돼. 더 늘려야 돼. 체인점 더 많이 늘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1년 뒤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예요. 이때 C, 이 여자의 친구가, 여사친이 솔깃솔깃 얘기를 합니다. 저기 돈을 우리 주식수 다 합치면 우리가 이겨 싸우면 우리가 대표이사 바뀌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둘이 눈 맞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주식수가 또 증자를 했어요, 이렇게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차 이익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민재앵커님 남자친구가, 야, 이제 100만 원 나왔으니까 배당 좀 많이 줘. 했더니, 아니야. 해외로 나가야 돼, 이제. 해외 출점해야 돼. 배당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이사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해결의로 배당을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게임이 안 되죠? 주총으로 가는 거예요, 주총. 자, 주총을 하기 시작해요. 주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분율을 볼게요. 민재앵커는 당연히 이 남자친구가 내 지분 합치면 50%가 넘잖아요. 주식은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의사결정권 다 있는 거예요. 50% 넘잖아요. 사실 남자친구 내 편이니까. 뭐라고 해서 내 편이겠지.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주총을 갔더니,
민재건님하고 가족을 제외한 이 두 개 합친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반대를 하는 거죠. 무슨 반대를 하냐? 대표이사 해임안 올립니다. 민재건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켜달라. 투표를 해요. 내 남자친구는 당연히 내 표를 들어올 줄 알았는데 표를 안 듭니다. 투표로 집니다. 대표이사 물러나고요. 그럼 대표이사가 누가 됩니까? 갑자기? 이때 이제 민재건가 아는 거죠. 아, 쟤 둘이 눈 맞았구나. 예, 이렇게 알게 되는 막장 드라마인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내용들이 뭐냐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유보율은 뭐다? 1 플러스 배당 성향이다. 아까 유보율이 20%면 배당 성향은 80%. 그쵸? 이거는 산수니까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배당률은 일주당 익명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 액면금액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의 액면은 대부분이 500원이에요. 네, 코스닥 같은 게 거의 500원입니다. 자,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서 내가 배당받은 게 얼마냐 해서 수익률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하느라고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자기자본 조달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증자를 내서 주식수를 더 발행해서 돈을 더 끌어모으는 거죠. 그럼 왜 돈을 더 끌어모으면은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피해를 많이 받은 이유가 이게 피해를 많이 받으면 기존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주식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꾸 톡이나 뭐 이런 지문 올라와요. 유상증자하는데 이거 올라요, 떨어져요? 원래 떨어져야 맞습니다. 원래 무조건 떨어져야 봐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주주 먼저 배정한다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 먼저.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시간 계산 아주 자세히 설명 못 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프라인 스쿨에서 제가 또 열심히 또 해드리니까, 오프라인 스쿨 신청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오프라인 스쿨 참여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이성배 스타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해외 선물 투자를 또 투잡으로라는 약간 좀 재미있는 말을 섞어서 라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노렸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해 주실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투잡으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울경제TV를 좀 즐겨보시는 시청자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를 좀 그렇게 낯설진 않은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뭐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식 종목을 많이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톡스타 1부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지난주 한 이맘때쯤에 저에게 이런 해외 선물 강의 한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담당해서 하는 제가 이제 해외 선물 강의를 맡았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흔쾌히 수락을 했었던 이유는 저도 사실 해외 선물을 실제로 투자하는 이 해외 선물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 더 긴 말 필요 없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제 일상입니다. 그냥 일상이고 해외 선물 제 계좌, 그러니까 꼭 방송을 위해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계좌가 아니고 일상적인 계좌입니다. 이제 도레미 할 때 이제 미 증권사 계좌고요. 여기는 실제 이제 뭐 모의 투자가 없습니다. 7월달 계좌고요. 전체 손익은 대략 여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 이제 2,800불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대략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큰 수수료가 아닌데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대략 어떤 투자를 했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또 어떤 상품을 매매했는지는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대충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증시가 이제 지난 17년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10년 만에 코스피가 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향을 이어나갔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기전자, 특히 뭐 제약바이오주를 기반으로 모든 업종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종목이 물렸다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었으면은 그렇게 다시 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권까지 전환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다들 경험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 해와는 좀 많이 다르죠. 올해 코스피 시장 상반기를 잠깐 되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1월 달이고요. 연초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3, 4월 지나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그 밖에 뭐 환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경기 지표가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지표가 이제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뭐 내수 부진으로 인한 뭐 경기도 약간 좀 악화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정부 정책 같이 전반적으로 호재의 요소보다도 이 악재 요소가 더 많았던 이제 올해 상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사실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뭐 현금화 전략을 취한다, 혹은 뭐 대주, 뭐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현금화 전략을 취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주나 공매도 마찬가지죠.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시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자체를 이제 찻잔이다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찻잔에 보통 내수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GDP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 찻잔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중국, 독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11위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튼튼하다, 또 강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금융 강대국 같은 경우는 찻잔의 크기도 클 뿐더러 이런 내수가 이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영향에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흡수도 하고 완급도 조절해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수출 국가 기반으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대만, 인도, 브라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외부 영향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런 내수, 이거를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펀드멘탈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뭐 미중 무역 분쟁, 환율, 굉장히 좀 대외적인 요소에 좀 타 국가 대비 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싸리 이런 대외적인 요소의 변화를 고스란히 받고 그 영향이 또 내가 담고 있는 주식 종목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또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해외 선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주변에 뭐 지인이나 뭐 고객들 혹은 이제 강의를 하는 또 교육을 받는 교육생분들에게 이제 주식 자금의 비중 30% 정도는 해외 선물 투자를 약간 권고해 드리는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이제 뭐 유튜브 또 이런 교육 경제 채널에서 해외 선물을 교육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장점들을 이제 항상 일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선물,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뭐 매수도 되지만은 하락할 걸 대비해서 뭐 매도로도 먼저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상품이다. 자, 23시간 거래.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시간대가 뭐 새벽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내가 가진 자금이 이만큼이다 하더라도 실제
상품에 운용되는 그런 금액은 거의 뭐 곱하기 한 20배 정도는 되는 이런 금액을 이제 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소액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은 주식과는 굉장히 크게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외 선물 교육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 지인 혹은 뭐 주식 혹은 뭐 선물을 접했던 분들에게 해외 선물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인식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도박 아니야? 라는 말을 먼저 듣고 해외 선물, 도박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도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 도박 아니야? 또 주식 말아먹잖아.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물, 국내 선물, 뭐 옵션, 고위험 상품의 자산은 분명 맞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주식.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유난히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더 이렇게 좀 위험해하고 낯설어하고 좀 거리를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해외 선물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할까 싶은 거죠. 이런 의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해외 선물이 이제 뭐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루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출혈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수익이 정말 해외 선물 투자로 가능한가라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말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7월 달에 매매한 내역을 토대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이용하는 이제 증권사 실계좌고요. 평상시에 매매하던 그런 매매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7월 말일까지의 매매 내역입니다. 일단은 운용 계약수는 2계약입니다. 이 계약수, 뭐 증거금,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2계약을 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한 400불에서 한 4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운용하던 상품은, 뭐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일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일에 2계약, 그러면은, 금액이 대략 한 900만원 원화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초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2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2번 진입한 게 아니고 한 계약씩 이제 한 번에 체결돼서 이렇게 2줄이 나온 거고요. 자, 7월 5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수수료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대략 한 470불 정도 첫날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7월 6일도 마찬가지죠. 2계약이 운용을 했고 그 다음날 역시 250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9일날로 넘어가겠습니다. 9일날도 마찬가지죠. 대략 한 290불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마찬가지죠. 10일도 마찬가지로, 유난히 조금 90불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은 2가지를,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일단 진입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레코드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12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일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 앞전에 이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날도 역시, 수익으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16일입니다. 16일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수익을 냈고, 18일, 19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제외하고 3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지만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대략 한 2,800불의 수익을 냈고요. 2,800불이면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대략 한 오늘자 환율 기준으로는 한 315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에 사용됐던 이제 투자 운용금은
대략 한 900 정도로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수익을 냈다, 뭐 이만큼 나는 수익이 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큰 우려감을 가지는 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날까라는 의문점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전 계좌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7월 달인데, 7월 달에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제가 이제 시장에 참여했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 날이 13일 정도 되고요. 뭐 이제 이날은 이제 31일 중에 13일 거래가 된 거고, 뭐 거래일수로 치게 되면은 이제 20일 중에 13일 만에 이제 굉장히 좀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게,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도 일이고요. 이제 뭐 낮에 또 저녁에 방송하고 뭐 아카데미에서 뭐 많은 교육생분들에게 수익을 이제 안겨드리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하루에 한 종목씩 한 번의 진입으로도 좀 만족할 만한 저 스스로는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서 본 이런 수익금을 이제 원금 대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33%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13일만 참여를 했는데 대략 33%의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해외 선물의 매력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 밖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해외 선물 교육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올바르고 이제 좀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거는 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간략하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어찌 보면은 이제 해외 선물을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또 반대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제가 좀 발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그런지 맛배기만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해서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습니다. 저만큼 아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교육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무료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교육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은 서울경제TV 전화번호 1577-7451번, 톡스타 번호 1644-014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두 분의 강의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의 퀴즈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기 침체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입니다. 2번 디플레이션이 정답이었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바로 또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5분을 추첨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331님, 그리고 9867님, 0061님, 8016님, 7463님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궁금증 다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언제든지 어떤 말씀이신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시간 동안 별톡방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아직도 별톡방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세드릴 건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희 톡스타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들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으로 공개되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호영 대표의 정석 투자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밤 8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